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 손절의 기준, 부제는 신지의 결혼 논란, 그리고 칼자루 이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제가 주제인지라 저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 재미 위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 관련 상담을 할 때 한 30분 정도 짧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시작할 때 전화를 주신 의뢰인분이 배우자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데 나는 왜 이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죠. 제가 막 문답을 했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30분 상담이 끝나갈 때쯤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기도 전에 상담자분이 깨달았어요. 저와 문답을 하면서. 그래서 배우자가 자기한테 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기도 그러면 이혼을 할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몇 달 동안 고민하셨을 건데 그 문제로 왜 저랑 30분 문답 만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기도 전에 본인이 깨달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의 요령은 뭐냐면 A는 B한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어요. A가 진짜 솔직하게 자기의 본심을 B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근데 A 스스로 생각해도 그건 비겁하고 비열한 내용이야. 이기적인 이유 내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상에 근거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A가 과연 B한테 솔직한 본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했을까요? 온갖 B한테 허위로 주장하면서 트집 잡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거예요. 후자라는 거죠. 상담을 시작하신 분은 이 말들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B 생각에는 그게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어 그럼 다시 살아보자 이러는데 A는 이미 다른 본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B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저랑 상담하면서는 저는 심지어 A를 만나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어리둥절한 B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불과 30분 만에 저는 원인을 파악했을까요? 제가 B한테 들은 건 뭐예요? 잘 지내다가 A가 갑자기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라. 그 상황은 팩트겠죠. 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내용은 들어봤더니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말 같고 이혼을 요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무엇을 물었을까요? 있었던 일들을 묻는 거예요. 건 내지는 행동,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물어본다면 그럼 B는 자기는 이 말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자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있었던 일의 흐름만 읽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A의 본심이 뭐다? A의 본심은 B가 임신에 몇 번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임신 확률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도 짧았어. 그러니까 A는 끝까지 B와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고 갈아타겠다로 선회를 한 거예요. 결론. 또 행위를 제가 물어봤죠. 만나게 된 경위, 연애를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내지는 결정사 통해가지고 조건만 확인해가지고 짧은 연애하고 조건대로 해서 조건대로 해서 결혼했다면 이렇게 조금만 결혼할 때 당시의 조건에서 변동만 생기면은 배를 갈아타겠다는 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A만의 의사만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고 A- 자기 엄마 마마보이라는 거죠. 마마보이의 기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B를 손절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직 너한테 기회가 남았고 아직 너한테 가능성은 남았지만 가능성이 떨어졌잖아. 임신 확률이 떨어졌잖아. 그냥 차라리 짧은 기간에 손절 쳐버리고 3배로 갈아타고 싶다. 둘이서 합심까지 했어. 내가 그래 B한테 이야기하죠. 이 둘이서 그 정도로 비겁하고 비열하고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하고 그래놓고 손절 치겠다고 자기 엄마랑 마마보이가 결의했는데 지금 이혼 불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어쩌자 만약에 재결합돼도 더 문제입니다. 혼인기간 이렇게 짧은데 조금만 일만 터지면은 손절 치고 도망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B도 깨달았지만 저도 이혼 불원하는 입장보다는 의뢰인께서도 깨달았으면 이혼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말에 갇히지 마시고 사건, 행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결혼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정말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개념이죠. 저는 이제 칼자루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면을 볼 방법은 칼자루를 쥐어주는 겁니다.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구분할 때 내가 시체를 업고 친구 집에 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그 말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시체를 업고 갔다는 건 내가 아주 난처한 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동등한 친구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을의 입장일 때 친구는 뭐가 됩니까? 대문을 열어주냐 마냐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냐, 갑이 되잖아요. 칼자루가 내 친구한테 넘어갔죠. 그때 닫아버리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칼자루가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좋은 사람인지 나한테 나쁜 사람인지가 대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까봐 믿었는데 배신을 당할. 겁이 나니까 어쩝니까? 칼자루가 아니고 칼날을 상대방한테 들이밀죠. 그죠? A한테 들이밀고 야, 너 나 배신 안 할 거지? 너 사랑 변함이 없을 거지? 이러고 있다가 결론은 결혼하게 되면 양쪽에 칼자루를 넘겨주게 되죠. 그럼 어째 됩니까? 운 좋으면 안 찔리는 거고 운 나쁘면은 상대방이 칼자루 잡아버리고 찔러버리죠. 사람을 보실 때 칼자루를 절대 내가 쥐고 있으면 빨리 넘겨줘요. 빨리 넘겨주고 내가 하나도 상처를 안 받고 내가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그 사람의 속을 파악하겠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찔리더라도 깊게 찔리기 전에 연애를 할 때, 결혼 단계로 넘어갈 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미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뭐 바꿔보겠다 어쩌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는 처음 사례처럼 다 말은 좋은 말 하잖아요. 근데 칼자루를 넘기는 건 뭐예요? 결혼을 한다. 딱 칼자루 받으니까 본심을 드러내가지고 나한테 막 칼을 휘둘러 버리면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잘 모르고 살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냥 동등한 관계로 그냥 살았어. 그러면 꼭 그냥 평이한 상태에서는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혼으로 넘어가가지고 일이 터지는 건 뭡니까? 친구 집에 시체를 업고 가는 상황처럼 내가 뭔가 건강이 나빠졌다, 내 재력이 떨어졌다,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이렇게 내가 힘든 경우나 내지는 나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멋있어졌다, 이뻐졌다, 상대방의 가치가 올라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가치가 차이가 났을 때, 흔들렸을 때, 이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본질이 보이거든. 그럼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칼자루를 쥔 쪽에서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랬을 때 상황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고민은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게 옳을까, 내지는 빨리 저 사람을 손절치고 이혼하는 게 답일까.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판단할 때도 이 칼자루 이론이 중요합니다.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이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저쪽에 칼자루 간 상황에서 내가 뭐 몸이 아픈데 날 갖다 버리려고 했다든지 굉장한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고 뭔가를 했다든지 칼자루를 상대방이 쥔 상황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도 평상시에 다 좋았어. A 친구, B 친구, C 친구 다 좋았어. 근데 내가 시체를 얻고 A 친구 대문을 두드렸는데 A 친구 문도 안 열어줬어. B 친구는 문을 열더니 꺼지라고 문을 닫아버렸어. C 친구는 들어오라고 해서 날 숨겨줬어. 그리고 다시 내가 이제 누명을 벗고 평이한 상태로 넘어왔을 때 C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등가치로 매겨버리면 안 되죠. C 친구의 가치는 굉장히 내 인생이 높은 거잖아요. 혼인관계로 비유했을 때요, A 상황, B 상황, C 상황에서 다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살아왔으면은 A와 B 관계가 깨지지도 않고 문제도 없었겠지만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이런 미천이 보였다, 내지는 칼자루로 넘어갔는데 칼자루를 나한테 휘두르더라, 이랬을 때는 그 모습이 또 본질에 가깝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런 거지 A 친구, B 친구, C 친구 다 평이한 상태에서는 좋은 친구가 아니냐. 내 배우자가 특이한 상황에서는 나를 좀 배신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을 깨버렸지만은 다시 평이한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혼을 안 하시는 거고, 근데 저의 주관은 그냥 본질이 드러났다면 다시 없던 일이 과연 되겠는가, 내 마음 속에서도. 그래서 항상 상황,
사건 내지는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시고 칼자루가 넘어갔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더 본질이 가깝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오늘의 연습 문제, 신지의 결혼 논란, 제가 이 논란을 좀 봤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말은 큰 의미 없다. 항상 보면 행동,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신지 배우자분의 행동,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논란이 왜 있었고 봅시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가수 신지 씨가 결혼을 한다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남편을 예비 신랑감을 소개를 했어요. 이 예비 신랑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보고 다른 이혼 변호사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막 저 남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논란이 돼서 결혼을 막 말리겠다. 팬들이 유튜브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리가 남편, 신지, 그 다음에 코요테 멤버들한테 자기 예비 신랑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신지의 본명이 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신지가 유명한 가수인데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같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 1번입니다. 근데 1번 쟁점은 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말을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상견례 자리 비슷하잖아요. 남편감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일 거고, 내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선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는 명백한 거짓말을 보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 별로 해드리면, 유명한 건 당연히 알지 신지가. 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까지 유명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말을 좀 대충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가식적이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그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은 이 남편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전 부인이 키우고 계시지만은 처음에는 신지가 이를 몰랐다가 이제 서로 깊어질 것 같으니까 솔직해져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신지가 뭐 생각을 해보더니 너가 좋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란의 비난은 뭡니까? 아니 자기가 재혼 그리고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부터 알려줬어야지. 이거는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속였다는 기준은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위주로 봐야 되는데, 신지 입장에서 속았다고 느껴질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남편감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서로 깊어질 것 같으니까 솔직해져야겠다. 그래서 깊어지기 전에 나는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말로는 깊어지기 전에 표현했으면은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결혼을 깨져야 될 정도로 뭐 속였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을 들은 신지의 반응이 너가 좋으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줬다는 거 보면 과연 깊어지기 전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든다. 신지의 답변을 보면 이미 사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는 단계에서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그것은 속였다 어쨌다 라고 볼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분에 대해서 온갖 구설이 막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뭐 일을 했는데 뭐 중개인이었냐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군 복무 시절에 뭐 누구를 괴롭혔냐 안 괴롭혔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전부인과 결혼할 때 뭐 양다리였냐 아니었냐 논란은 있지.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모르니까 그건 이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지 입장에서는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A의 말을 믿을 게 아니고요, 그죠? 객관적인 사건을 봐야 됩니다. 신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혼을 하냐 마냐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 그 사람이 벌인 사건들 행동으로 평가하고, 평상시에 좋았던 모습, 상대방이 칼자루를 쥐고서 나한테 배신적으로 휘두른 행동이 상충됐을 때는 후자에 더 방점을 둬서 판단하시면 정확하지 않겠나,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